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 축구 토토 승무패 27회차 복귀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에 주중에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으나 수요일에 J리그 리그 경기와 K리그는 FA컵 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지는 못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래서 주중에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대비를 할 겸 주중 J리그 경기들 프로토 배팅을 해봤었는데, 와, 정말 미친 경기들이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가시마와 사간도스의 경기가 있었는데, 가시마가 홈에서 사간도스한테 0대3으로 개털리고 있다가 갑자기 후반전에 로즈타임까지 4골을 몰아치면서 역전승을 거두나 싶더니 사간도스의 극장골로 4대4 무승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경기를 보는데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개판인 경기력이었고, 마지막 사간도스의 극장 동점골은 코너킥을 올렸는데 가시마의 권순태 골키퍼가 실수를 하면서 타시로 마사야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죠. 근데 솔직히 권순태 골키퍼의 그 실수는 좀 뭐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아무데나 운동장 가서 축구 동호회 축구하는 걸 봐도 보기 힘든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위치 선정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 경기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요거는 J리그 유튜브 영상에도 제목이 아마 쇼킹으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와사키 대 쇼난 경기였는데, 이건 진짜 가와사키 일본 개 쪽발이 새끼들 작정하고 정성용 골키퍼 연맥이려고 일부러 수비를 안 하는 경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비할 때 거의 뭐 상대팀 공격수들 마킹도 제대로 안 하고 공간을 그냥 슈팅하라고 계속 내주더라고요. 역습 찬스는 계속 내주는데 수비는 죄다 올라가 있고, 아, 진짜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는데 이 경기는 사실상 가와사키가 평소에 보여주는 경기력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시즌 공격력이 좀 떨어졌던 것도 알고 있고 시즌 초반에 좀 부진했던 것도 알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쇼난한테 개 털리는 걸 보고, 아, 이게 가와사키가 홈에서 쇼난을 상대로 이따위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인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주중 J리그를 본 결과 J리그의 경우는 진짜 경기마다 경기력 차이의 이 편차가 너무 심해서 경기력만 보고 가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패턴적인 부분과 배당적인 부분을 많이 참고를 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의 경우는 A매치 기간 동안 22세 이하 선수의 의무 출전 규제를 면제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말 경기부터 대표팀 소집 종료일까지 의무 출전 규제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 시작부터 풀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알고 있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없겠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FC 서울 대 김천 상무. 자, 일단 FC 서울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안익수 감독님의 익수볼은 슈팅 숫자나 키패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리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찬스를 마무리 짓는 득점은 리그 7위 수준이죠. 중간 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많은 선수들이 골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주중 제주와의 FA컵 경기에서는 제주의 주민규 선수에게 선제골을 먹히고도 3골을 연달아서 집어넣으면서 역전승을 기록을 했다는 게 반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팔로세비치 선수가 최근에 이름값에 비해 존나 못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FA컵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지 않았나 싶네요. 그 전까지는 슈팅을 27개를 때리고 1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말 다 했었죠. 또한 윤종규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에서 복귀를 하고 나상호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전 자원에서의 이탈은 이한범 선수 정도만 이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팀 김천상무 역시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을 만큼 좀 승리가 지금 간절한 상황입니다. 조규성 선수를 활용한 플레이가 좋긴 하지만 너무 의존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규성 선수가 막히면 좀 답답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영재 선수나 고승범 같은 선수들이 중거리 슛을 때리는 장면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전 수비 자원인 박지수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게 김천상무로서는 좀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또 박지수 선수가 있다고 수비가 확 좋아지는 느낌도 없기 때문에 큰 손실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주중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FC 서울이 이 경기에서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주중에 FA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중에 골 좀 많이 넣었다고 이걸 보고 FC 서울을 믿기에는 아직은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김천 상무는 주중에 푹 쉬었기 때문에 펩 태환 감독님의 군대 쓰리가 축구가 통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김천 상무가 원정에서 3경기 연패 중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연패 패턴을 끊어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저는 이 경기 승무패 다 보이는 경기다라고 보여서 FC 서울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전북 대 제주. 자, 일단 경기력적으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전북이죠. 굉장히 좋은 스쿼드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차반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개차반인 경기력에 비해 계속 한 골을 꾸역꾸역 넣어가면서 승점을 챙겨가고 있는데 진짜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게 좀 민망할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서도 김진규 선수의 중거리 개뽀로 굴절골로 간신히 0대1로 승리를 거둔 전북이고 주중에 울산 시민축구단 울산 아니에요. 울산 시민축구단과의 FA컵 경기에서도 온갖 주전들이 대거 출전을 해서 구스타보 헤딩골 하나 딸랑 넣고 1대0으로 또 개구역승을 거뒀습니다. 자꾸 승점 3점을 어떻게든 챙기니까 김상식 감독님께서 전북의 문제를 문제로 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반대로 상대팀 제주의 경우는 지난 주말 수원 삼성과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제주의 가장 큰 골 찬스였던 제르소 선수가 골키퍼를 제치고 슛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 또 수원 삼성의 정승원 선수가 개처럼 달려와서 발을 쭉 뻗어서 걷어내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죠. 어쨌든 제주는 이창민 선수와 정우재 선수의 공백이 컸다라고 보였는데 주중 FC 서울과의 FA컵 경기에서도 이 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3대1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북과의 경기에는 이창민 선수와 정우재 선수가 복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복귀를 한다면 전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훈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쉬운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전북은 지속적으로 개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구스타보의 대갈빵만큼은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느껴지고 전북은 수비 라인이 높지만 역습 상황 시에 수비 복귀하는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의 제르소나 안현범 같은 스피드 있는 자원들에게 측면이 개털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마무리는 역시 골 결정력이 좋은 주민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전북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수원FC 대 울산. 자, 이 경기는 이변이 없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FC의 경우는 항상 문제인 게 홈에서 많은 골을 넣으면서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긴 하지만 많은 실점을 한다라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나마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그나마 뭐 실점을 좀 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지만 전북이 골을 더럽게 못 넣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어쨌든 이 경기에서 이승우 선수의 화려한 골 세레머니를 볼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라스 선수 또한 언제 골을 넣었는지도 기억도 안 날 만큼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은 최근에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코나 레오나르도 선수의 용병 파워가 기가 막히고 엄원상 선수의 아마노준 선수까지 엄청나죠. 그리고 수비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쇼도 엄청나기 때문에 울산을 상대로 무승부도 거두기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엄원상 선수가 23세 이하 아시안컵 때문에 차출되냐 마냐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브라질전과 칠레전만 뛰고 군사훈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원성 선수가 국가대표로 대체 발탁이 되면서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5월 30일에 소집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말 경기도 치르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뭐 이변은 없다라고 보고 수원FC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교토 상가 대 가와사키. 자, 일단 이 경기 가와사키가 승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중 가와사키 경기를 본 사람이면 야, 이 새끼들 진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교토 상가의 승까지는 무리라고 보여지지만 가와사키가 현재 리그 두 경기째 득점이 없다라는 점과 쇼난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개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무승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침 교토상가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가 2연패인데 현재 2연패라는 점에서 패턴이 부러진다면 무승부로 패턴이 부러지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가와사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7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 이번 시즌 2연패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교토상가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FC 도쿄 대 가시마. 자, 우선 FC 도쿄는 바로 전 시미즈와의 경기에서 오랜만에 다득점골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했죠. 하지만 상대는 이번 시즌 홈에서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한 시미즈였습니다. 반대로 상대팀인 리그 1위 가시마의 경우는 지난 사간도스와의 경기에서 0대 3으로 지고 있다가도 4대 4 무승부까지 가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왜 리그 1위를 기록 중인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가시마의 우에다 아야세 선수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고 스즈키 유마나 아르투르 선수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에 믿음이 가는 가시마라고 보이고 지난 사간도스와의 경기에서 극장 동점골을 허용했던 권순태 골키퍼가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골문을 지킨다면 가시마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가시마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패턴적인 단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FC 도쿄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쇼난 대 세레소 오사카. 자, 일단 홈팀 쇼난은 쇼난이라는 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리그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가와사키 원정 경기에서 0대 4라는 믿기 힘든 경기력을 보여줬죠. 쇼난이 잘한 건지 가와사키가 더럽게 못한 건지 아직도 분간이 안 가는 경기이긴 하지만 꿈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쇼난의 최근 골 결정력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팀인 세레소 오사카 역시 2연승을 달리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 쇼난을 상대로 우세하다고 보이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쇼난의 1대5로 홈에서 개털린 기록이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의 경우 한 팀이 선제 실점을 하게 될 경우 실점을 먼저 하는 팀이 패배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쇼난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이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오면서 패턴이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쇼난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이와타 대 요코마리. 자, 이 경기는 뭐 딱히 이변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경기입니다. 일단 주중 경기에서도 요코마리의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안데르손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득점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래도 또 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기록한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이와타를 상대로는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타의 승리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요코마리가 원정에서는 홈보다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을 보냐 안 보냐는 좀 개인이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승무패 10번 경기에서 2회 연속으로 역배가 뜬 적은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와타의 승은 보이지가 않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 이와타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인천 대 성남. 자, 인천이 현재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자, 이제는 성남을 상대로는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에서 성남의 승리 2변을 선택을 하면서 대이변을 적중을 시켰었는데 역시나 경기력적으로 볼 때는 성남이 이번 인천 원정에서 승리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인 권한규 선수가 징계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최근 탄탄했던 수비력도 좀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중원에서 많은 활동을
활동량을 보여줬던 이종성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성남이 인천 원정에서 승리할 거란 생각은 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무승부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 인천이 승리가 없었다라는 점을 볼 때 원샷 원킬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무고사 선수의 활약에 비해 승리를 못 챙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경기만큼은 인천이 홈에서 승리할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인천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강원대 수원삼성. 자, 일단 이 경기는 이미 주중에 FA컵 경기에서 수원삼성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고 그로닝 선수가 드디어 골을 터뜨리면서 수원삼성의 공격력에 기대감이 들게 하는 경기이긴 합니다. 다만 수원삼성의 경우는 원정에서 리그 꼴찌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죠. 6경기 중에 3골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력이 너무 떨어지는 수원삼성이고 강원은 홈에서만큼은 원정보다 득점에 있어서 약간은 좋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강원이 정배당을 받고 있지만 투표율은 수원 삼성 사이드로 몰리고 있는 걸 봤을 때 수원 삼성의 승은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토 사장이 연맥이는 걸 잘하기 때문에 수원 삼성 승까지는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 강원의 승과 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자면 최용수 감독님이 그래도 주중에 수원 삼성을 한번 상대를 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뭔가 준비를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골이 안 나오다가 뭐 강원이 페널티킥이라도 얻어내면서 승리를 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워낙 양현준 선수와 정승용, 김대원 선수의 돌파가 저돌적이기 때문에 패널 하나 정도는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강원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8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에서 9경기를 말씀을 드렸고 말씀 안 드린 나머지 5경기에 대해서는 14경기 최종픽 이미지와 함께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바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K리그와 J리그는 개잡리그라고 불리는 만큼 굉장히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번 경기 한두 경기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